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논란 속에서 출시된 아이폰용 부착형 교통카드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타다페이를 개발한 테이큐온이라는 개발사에서 HCE 기반의 교통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 커뮤니티인 아사모에서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였습니다. 두께가 카드 정도 되는 앱 교통카드 스티커를 아이폰 화면에 부착하여 앱을 실행하여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포터즈 모집 당시만 하여 또 스티커 가격이 약 3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티커 두께가 두꺼워 케이스를 장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도 서포터즈들 사이에서 많은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양산 시에는 얇은 두께를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애플 사용자 커뮤니티인 아사모에서 서포터즈를 모집을 한 적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차례에 걸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각 300명씩 모집을 하였고요. 많은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 두께가 카드 크기 정도 되는 두께를 사용하여 케이스를 끼우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점이 있어서 추후에 그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1차 서포터즈 모집 당시에는 어떤 점이 있었냐면 3월 중으로 출시하겠다라는 공지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중으로 출시는 무산이 돼버리고 맙니다. 애플 사용자 커뮤니티인 아사모와 판매처인 UMN 샵에서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되어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포터즈 모집 당시 당초 3만원대로 알려졌던 교통카드가 19,000원으로 가격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전 예약 이벤트를 통하여 20% 할인을 시작하였고요. 15,200원으로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예약 구매 고객에 한하여 20% 할인된 금액 15,200원이라는 금액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아사모 특가 이벤트로 사전 예약을 하면 12,000원이라는 금액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서포터즈 모집 당시의 두께보다 얇아진 0.6mm로 제작이 되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5월 18일 드디어 사전 예약 제품이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충전은 가상계좌 방식과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가상계좌는 SC은행 수수료는 없으며 최소 충전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2.6%라는 수수료가 있고요. 5,000원 이상 충전을 하여야 합니다. 앱넷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충전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잔액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 오런뱅크, 농협뱅크, 리브, IBK 모바일뱅킹, 카카오뱅크, K뱅크 등을 이용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구매하게 되면 이러한 포장 패키징 방식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사모 1차 사전 예약을 통하여 구매를 하였고요. 1차 사전 예약 지연 덕분인지 스티커가 하나 더 동봉되어서 왔습니다. 교통카드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뜯는 곳이 뒤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뜯어내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교통카드가 보입니다. 추가 스티커도 보이게 됩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거든요. 이 교통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와 부착 방법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설명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는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이 교통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곳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이폰에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C가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을 향해서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폰에 어플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 어플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허용 눌러주시고요. 편의점 충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뜹니다. 이렇게 설명이 다 있고요. 스티커 부착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 부착이 되었다고 뜹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카드 선택이 뜨는데요. 여기서 레일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생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인 눌러주시고요. 다음 누르시면 앱카드, 교통카드 발급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발급 그리고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발급이 진행이 완료됐다라고 뜹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스캔 준비 단계로 넘어가 NFC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누르면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스캔 준비 완료가 뜹니다. 그러면 교통카드를 이제 태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차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등록 후 7일 이내에 3,000원이라는 금액을 죄송하다는 의미로 충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장점이겠죠. 이번엔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누르고요. 저는 카드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카드를 누르고요. 5,000원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와 함께 이렇게 뜨게 됩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결제 및 충전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제 진행 중이라는 게 뜹니다. 아직까지 카드 결제에 대한 시스템은 조금 무리가 있나 봅니다. 카드 결제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인 등록과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레일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교통카드가 많은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1차 사전 예약이 끝난 5월 7일 아사모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일 플러스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아사모 카페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키온의 공식 입장은 있습니다. 이 입장은 레일 플러스와 기존 빅의 기반은 동일하지만 기능 자체가 틀리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제로페이라는 것을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것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몇몇의 사전 예약 구매자들이 빅에는 제로페이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며 많은 항의를 하며 빅에게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후 빅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공식 답변은 코레일 제로페이의 제로페이 테스트를 위해 나타난 현상이며 두 개의 앱은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어플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로페이의 등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며 빅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였습니다. 레일 플러스 앱이라는 논란이 커지기도 전에
또 한 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배송 문제였습니다. 배송 문제로서는 1차 예약 구매자에게 5월 4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배송을 완료하겠다라고 사전 공지를 하였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송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죠. 공식 안내에 소비자들은 코로나와 연휴가 겹쳐져 있었던 것은 몰랐던 건가요? 라며 의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1일부터라도 배송을 하겠다는 제조사의 입장, 이것 또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된 것은 빅 NFC 제작의 이슈였습니다. 현재 제작 완료된 NFC GV 표면이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져 완벽한 제품을 보내드리기가 어렵고 심사숙고 끝에 다시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내품은 제조사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체 언제 발송이 되는 것이죠? 발송이 되긴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반응에 판매자와 제조사는 새로운 프로모션을 내걸고 맙니다. 1차 사전 예약 고객에게 스티커 추가 증정이라는 프로모션과 3,000원 추가 충전이라는 이야기를 내었습니다. 해당 앱의 출시로 기뻐했던 사람들과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왜 이제서야 나왔냐는 조롱의 글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iOS 기반의 교통카드가 처음이다 보니까 서툰 점이 많고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택은 언제나 소비자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